좋아요, 구독!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출입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는 이쪽입니다. 피부 미용기계 쪽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은 우리 매출과 해외 매출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의 비중이 높은가요? 당연히 지금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규모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를 뭐로 받느냐, 그러니까 달러로 받느냐, 원화로 받느냐, 지금 강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결국에 이제 재무제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그렇고 K푸드도 그렇고 지금 수출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실적 기반이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해외 매출 비중의 국가가 중화권보다는 미국, 유럽, 일본 이쪽으로 이제 커져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와 부합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크게 두 기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는 조금 큰 기업, 하나는 조금 이제 작은 기업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큰 기업에서 보면 파마 리서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리쥬란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것 같고 이 리쥬란이 국내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마 리서치는 아직은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지만 이제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탄탄하게 잘 잡히고 있어서 이것은 이제 발판 삼아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가 작년 여름에도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에 역사적인 신고가 레벨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구간대까지 다시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와 다르다는 것은 그때는 국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시장에서는 좋게 이제 체킹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구간에서 저는 13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하여 지난 8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가서 17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은 시총이 벌써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변동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같은 섹터 중에 작은 기업 쪽에서는 제가 하이로닉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이로닉은 시총이 2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극과 극이죠. 근데 이제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 하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쪽으로의 어떤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 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FDA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하이로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매출을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감소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외형 성장이 커지게 되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장점인 소모품이 많이 팔리게 되거든요.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 팔게 되면 마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는 소모품 판매 증가로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까지 같이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로닉은 8,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8월에 고점을 기록했는데 이 고점은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베팅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파마 리서치와 하이로닉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시장이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좀 빛을 냈던 섹터가 이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네, 뭐 7월 1일부터 이제 확연하게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단의 어떤 제약 바이오들도 지금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비만 치료가 이제 하나의 그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신고가 갱신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삼천당도 비만 재료를 달고 신고가를 이어갔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비만 관련된 부분들, 뭐 관련 회사와의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뭐 이슈가 나오면서 D&D 파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이후에는 그냥 패치형 마이크로 니들까지 이제 이게 확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만 이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냐? 그게 아니라 뭐 각 그 제약바이오 섹터단에 있는 기업들의 파이프라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 보르노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쪽이 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오늘 지금 보시면 뭐 현대약품이라든지 명문제약, 제약 섹터도 지금 훈풍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오르지 못했던 제약 바이오 섹터 단도 여기 이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실질적으로 사실 이들이 자금을 갖다가 뭐 대단한 이자를 주고 조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성장 섹터에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시장에 먹혀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섹터의 흐름,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약바이오 sek터 내에서도 뭐 섹터가 좋다고는 하지만 종목을 잘 선별해야 하잖아요. 어떤 종목 바라볼까요? 네, 이제 그 뭐 오늘 사실 그 대봉 LS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비만 관련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진다. 즉 시장에서의 이제 어떤 부각을 좀 받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굵직한 종목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한양행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안티프라민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이제 안티프라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만큼의 이제 기업이 실적이 탄탄한 그런 종목인데 배당도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를 매년 연말마다 이렇게 해주면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성격의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온 거는 자회사의 어떤 그 약물이죠. 비만 치료 관련해서 이렇게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붙어 있긴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8월 22일 날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이라는 이제 병용요법을 활용하는 이 약에 대한 미국 FDA 그리고 유럽의 의약품청 여기에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HLB가 이제 그 간암 신약 관련해서 FDA 승인 나온다고 해서 주가 꽤나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은 한 달 정도 가량 남아 있고 섹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좀 시총은 무거워서 시세 탄력이 막 대단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흐름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는 터질 건데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93,800원 짧게 손절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방으로 돌파가 나올 시에는 11만 원 정도의 라운드 피겨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10만 9,500원 한 10% 정도 업사이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